반갑습니다. 저 태양철학원 그 대표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지금 때가 때인지라 저희가 이렇게 좀 간격을 좀 이렇게 하느라고 여기하고 또 다른 쪽 강의실 이렇게 뭐 두 군데서 네, 너무 이렇게 밀접해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 그 졸업고사가 다 끝났죠. 끝나고 이제 우리 또 저희 학원도 내일 고3 수능 보러 나오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서 어제까지 수업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걱정 많으실 텐데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여러 가지 좀 고민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정부 정책이 어쨌든 간에 이제 자꾸 이제 정시 쪽이 이제 확대 다시 되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내신하고 이제 뭐 앞에 이제 선생님이 잘 설명하시겠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내신하고 수능 내신을 잘해도 지금 최저를 무조건 맞춰야 돼요. 최저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좋은 학교 가려면 최소 지금 국어, 영어, 수학 그렇죠. 세계에서 최소 2등급 이상은 이제 최저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좀 부담이 많죠. 이제 우리 아이들 이제 고등학교 가고 이제 시작이니까 혹시라도 공부 조금 소홀했으면 이제부터 하면 되니까 이제 좋은 정보 오늘 많이 받으시고 좀 이렇게 잘 준비해서 그래서 성공적인 그 대학 입시가 대학에 좋은 대학에 다들 입학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길이 열렸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제 오늘은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우리 세계학원 원장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우리 다른 학원에 입시 컨설팅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제 과목 설명도 하시면서 또 입시 얘기도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과목별로 진행될 겁니다. 아무쪼록 좋은 시간 되시길 좀 부탁드리고 우리 먼저 국어과 우리 송장호 원장님 모시고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죠? 네. 내일이 이제 수능이니까 확실히 수능 때 좀 추운 건 약간 전통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입시 얘기 조금 해드리고 국어 어떻게 좀 바뀌게 되는지 그거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혹시 지금 예비고일 올라갈 자녀가 우리 어머님들의 첫 자녀 부리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수가 그러시네요. 네, 그러시군요. 그럼 이제 일단은 먼저 입시를 치러본 그 첫째 아이가 아니라 지금 이제 막 올라가는 첫째 아이의 가능성이 더 높은 거니까 그 레벨에 맞춰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고일을 위한 국어 공부로 제목을 잡고 부제로 뭐라고 잡았냐면 내신과 수능 두 마리 토끼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중점적으로 한번 드려볼까 해요. 제 첫 페이지에 나오는 정시 비율 40%까지 상승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인데 기존에는 우리 지역 아이들 대부분 대학 어떻게 갔냐면 수시로 갔습니다. 수시로. 전국에 있는 대학들의 수시 비율이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서울 소재에 있는 학교들, 그중에서도 우수권 학교, 그다음에 중위권, 하위권,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으로 갈수록 수시와 정시의 비율은 다 달랐어요. 하지만 상위권 학교들의 대부분이 수시를 압도적으로 많이 이제 선발을 하고 정시 비율이 비교적 낮았는데 이제 서울 소재 16개 학교들만 대충 비교를 해보면 기존에는 수시가 8, 정시가 2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아시겠지만 이제 입시 스캔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최근에 고2 이제 자녀들의 어떤 입시 스캔들이 좀 많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문제점을 느껴서 잘 알고 계신 학생부 종합전형 비율을 좀 낮추고 이제 거기서 빠진 비율을 정시 비율로 확대시키는 그런 이제 대변화책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올해부터 좀 적용이 됐는데요. 정확하게는 정시 비율을 딱 40% 늘리는 거는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갈 때 그 정도 비율이 되는 거고 실은 올해 이제 고3들이 볼 수능에서는 이제 수능을 반영하는 이제 전형들을 한 40% 수준을 맞췄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수시에서도 최저 등급을 요하는 것은 수능 위주 전형으로 분류를 한다는 얘기죠. 기존에는 수시로 가는 친구들 중에 수능 성적이 아예 필요 없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앞으로 우리 아이가 대학에 갈 때쯤에는 반드시 수능 성적도 필요하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시점에서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그치 수능도 봐야지, 내신도 봐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막상 아이가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 내신 공부 따라가는 것에 좀 바빠서 수능 공부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희는 전국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지역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지역의 아이들은 대부분 중학교 때 내신 공부하던 그 습관, 그래서 시험 때 온, 시험 끝나면 오프, 이 온앤오프의 어떤 사이클을 본인이 정하죠. 그 본인이 정한 사이클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수능 공부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공부를 되게 잘하는 친구들조차도 모의고사 연습은 거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년에 모의고사 몇 번 본지 아십니까? 3번 또는 4번인데 3번일까요? 4번일까요? 하나, 둘, 셋. 3번입니다. 원래 4번인데 저희 지역에서는 6월 모의고사를 치르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그렇대요. 그래서 3월달 모의고사 다 같이 보고요. 원래 6월달 모의고사도 있지만 6월을 건너뛰고 그 다음에 9월이랑 11월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요때 아이들은 이제 어떤 날이냐? 전날 부족했던 점을 채우는 날입니다. 저희 지역에 지금 현상이 그래요. 그래서 한 반의 절반 이상이 그냥 잡니다. 그러면 아주 크나큰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 지역에 저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부를 잘해도 마찬가지예요. 내신만 하면 되지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동안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러면 될까요?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보낸 학교들이 그러면 수능 영역을 어떻게 육성해 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느냐? 이따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조금 변화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학교에서 수능 공부를 챙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쉽지 않다. 그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내신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수능도 반드시 신경 써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 내신 중심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 등급이 요구된다는 건 이제 그거 좀 더 구체화한 얘기인데 학교별로는 서로 좀 다르지만 최저 등급이 거의 다 생기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시에서 아예 최저 등급이 필요 없는 학교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이제 뭐 연대도 뭐 최저 등급 없었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한양대도 없었고. 근데 이제 다 거의 다 생기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고. 자, 그다음에 고교 학점제 들어보셨나요? 고교 학점제 들어보셨습니까? 자, 손 한번 들어볼까요? 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자, 이게 뭐냐면 정말 미국식처럼 본인이 듣는 수업을 신청해서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1교시에 수업이 있고 2교시에 수업이 있다. 대학처럼 3교시, 4교시에 수업이 없을 수도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요거가 바로 우리 아이들이 들어가는 학년부터 부분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학년, 3학년까지 이제 우리 아이들이 3학년 됐을 때 이제 모든 고등학생들이 다 학점제의 제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우리 아이들이 스타트 지점이 되는 거죠. 일단 스타트 지점이 된다는 것은 대입에서 상당한 변수를 유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 수능에서 또 큰 변수가 하나 있는데요. 뭔지 아세요? 문이과를 폐지해버렸죠. 통합형 수능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문과가 뭐 과탐 시험 보고 이과가 사탐 시험 보는 건 아니겠지만 기본적인 추세로 그런 큰 변화들이 있을 때 이제 대입 전문가들은 그 기존의 데이터에서 약간 해석적 영역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제도가 바뀌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학점제 부분은 1학년 때까지 다 똑같은 시간표로 가고 2, 3학년 때부터 이제 선택해서 올라가는 건데 사실 지금도 그렇게 하긴 했었어요. 일부 과목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전 과목에 걸쳐서 자기 진로나 적성에 맞게 학생이 좀 선택하여 들을 수 있게 그렇게 하겠다라는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는 아마 가이드가 있을 거다.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게 만들 거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아이가 공대를 가야 되는데 물리나 화학 수업을 듣지 않고 공대를 지원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공대로 지원을 하고 싶은 친구는 당연히 물리 수업이나 화학 수업을 챙길 거라는 거죠. 또 우리 학생이 경영학과에 가고 싶어요. 경제학과에 가고 싶어요. 근데 경제 과목을 빼고 안 듣는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진로나 전공이 선택되면 어느 정도의 가이드가 있을 거고 한 가지 더 있어요. 현실적인 변수. 등급제 들어보셨죠? 4%, 11%, 23%, 40% 요 구간별로 1, 2, 3, 4를 나누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눌 때 중요한 게 뭡니까? 아이들이 적으면 1등급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도 선택 과목에서 어떻게 하냐면 친구들이 제일 많이 고르는 과목을 어쩔 수 없이 고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왜냐면 10명이 충원인 과목에선 1등급 받기 너무 어렵잖아요. 100명인 거랑 다르잖아요. 난이도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선택을 하게 했을 때 기본적으로 모집단이 큰 경우 그 과목의 인기가 아이들에게 강제 선택을 요하게 하는 경우가 벌어질 것이다. 아직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지만 그런 현상들이 좀 벌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대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첫 해이기 때문에 변수가 많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오늘 들으시고 이런 게 있었어? 한 다음에 이제 아이랑 제일 먼저 가서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진로나 전공에 대해서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기본적으로 이것이 아마 우리 아이가 이제 대입할 때 혼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니 항상 정보에
귀기울이고 눈 떠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자 이제부터 그냥 국어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국어 선생님이니까. 고등학교 가면은 국어가 어렵다고 하던데 국어는 어떻게 바뀌는데 궁금하실 거예요. 그쵸? 그리고 게다가 지금 첫 번째 자녀분들이시다 보니까 더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자 일단은 아이들이 중학교 때까지는 국어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시험 때만 했을 거예요. 물론 어머님들께서 야, 국어도 중요해. 국어도 하면서 학원을 보내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논술학원. 초등학교 때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거 그런 거 보내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학습지 시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그냥 아이한테 야 풀어라고 문제집을 던져주신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아이가 공부할 마음이 좀 있고 성실한 아이라면 자소랑 평가 문제를 풀고도 성적을 내왔던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물론 학년이 올라가면서 조금 어려워요 엄마 뭐 이랬을 수는 있어도 우리 뭐 굳이 학원까지 다니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뭐 한 90점 받았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뭔지 아세요? 공부를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죠? 날아갑니다. 휘발성 기억이라는 거죠. 시험 끝나자마자 다 걷어냅니다. 그래서 그날 그때 나왔던 시험에 분명히 그 내용이 있었지만 다음번 시험에선 그 내용이 깡그리 없어집니다. 그런 문제가 벌어지죠. 자 이건 근데 사실 저희도 다 공감하잖아요. 저희도 다 벼락치기 해봤잖아요. 그죠? 벼락치기 하고 나서 바로 다 까먹잖아요. 그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기본기가 가장 부족한 게 국어입니다. 우리말인데 기본기가 가장 부족합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아이들이 영어를 좀 안 하거나 수학을 좀 안 하는 것도 되게 큰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근데 국어를 엄마 뭐 평상시에 공부해 우리말인데 어머님부터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그러니까 학생들도 압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 해보려고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차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과목이 국어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학교가 지금 중학교 다 다르겠지만 영수 백점은 되게 많아요. 근데 국어 백점 잘 안 나와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야 정규 국어 백점 몇 명이래? 엄마 이걸 어때? 없는 경우 되게 많고요. 있어봐야 5명 미만인 경우 되게 많아요. 학교별로 나뉘어서 좀 다르니까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쪽 지역에서도 국어 백점 그렇게 수두룩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영어 수학의 대비. 그러니까 영어 수학보다 국어 무조건 어려워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국어 100점 맞기 어려운 과목이 그리고 게다가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또 국어 몇 점이야? 엄마 이번에 100점 못 맞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학생이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맞기 어려운데 어떻게 고등학교 때 100점 흔하게 맞겠습니까? 물론 학교별로 또 난이도 차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국어가 이제 뭐 그렇게 쉽게 점수를 딸 수 있는 과목은 아니다라고 하는 새로운 인식이 생기게 될 겁니다. 일단은 교과서 구성은 중3 연계 심화학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가르치는 사람들은 쉽게 중3과 고2를 좀 묶어요. 고2와 고3은 좀 묶고 교과서 구성이 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중3 때 봤던 교과서도 국어가 한 권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보는 국어 교과서가 국어 한 권입니다. 근데 2학년 올라가면 좀 많아져요. 문학, 뭐 화법과 작문, 뭐 언어와 매체, 그 다음에 이제 직업탐구 쪽으로 가면 심화국어, 뭐 그다음에 고전문학 읽기, 이런 식으로 해서 과목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이거 선택해서 듣는 건데 1학년 때까지는 교과서 하나를 그냥 해요. 예. 그래서 화법, 작문, 언어, 여기 언어가 문법이에요. 화법과 작문, 무슨 말하는 걸 가르쳐 하시겠지만 옛날에 심지어 수능이 듣기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 듣기 평가를 이제 읽는 걸로 바꿔서 화법으로 가르치는 건데 뭐 저도 그런 거 가르쳐요. 뭐 이제 저기서 뭐 배우는지 궁금하시죠? 이런 거예요. 지각한 학생한테 선생님이 너 지금 몇 시니? 했을 때 올바른 대답은 그러면 이제 오답은 이겁니다. 지금 8시 20분이요? 이제 이런 게 틀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 틀린 애도 있습니다. 네. 또 이게 덥지 않니? 뭐 이런데 창문 옆에 앉아있는 애한테 덥지 않니? 네 더워요. 이러고 하는데 이게 오답이에요, 오답. 네, 이제 그런 거 가르쳐요, 그런 거. 재밌죠? 그 다음에 이제 작문은 이제 당연히 글 쓰는 거 가르치는 거고, 매체, 이게 매체 새로 생긴 과목인데 뭐냐면, 그 매체 언어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인터넷,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많이 사용하는 이제 SNS, 이런 것의 어떤 예절들을 좀 가르치는 거예요. 화급력과. 독서가 이제 악명 높은 비문학입니다. 악명 높은 비문학. 그 다음에 문학,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계시죠? 뭐 고전시가 현대시, 고전산문, 현대술 뭐 이런 거를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영역들 중에서 아이들 중간 기말에 가장 이렇게 머리 아프게 하는 영역들은 문법과 문학입니다. 문법과 문학. 나머지는 그냥 할만해요. 근데 확실히 문법이랑 문학이 중학교 3학년 때도 문제가 됐던 거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올라와서 더 난이도 높게 문제를 유발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난이도 상승, 원점수 하락. 이건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예비고에 학부모님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원점수가 중학교 때만큼 아름답지 않을 겁니다. 근데 또 중학교 때만큼 비슷하게 나오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들이 이제 난이도 조정들을 중간 기말에 따라서 좀 불일치하게 하는 학교들도 있고 좀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그냥 등급을 잘 유지시키는 학교들도 있고 그래요. 그건 학교마다 좀 다르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태어나게 난이도가 급상승한다. 읽기도 어려운 중세국어식 표기 작품을 처음으로 배우기 시작하고 다수의 한자 어른의 독해가 힘들다. 요거 이제 굉장히 이제 아이들이 힘들게 합니다. 부모님들도 겨울방학 때 고전문 한 바퀴 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막 서로들 모이시면 참하시는 그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진짜 어렵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문법 난이도도 올라가는데 보세요. 한 페이지 넘기시면 돼요. 이거 고등학교 1학년이 배우는 거예요. 고3까지 나오고요. 이거는 그냥 뭐 말하면 이거를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 와, 넌 진짜 공부 안 하는구나. 똥멍청이구나. 이런 얘기를 듣는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거 시험 볼 때 제가 진짜 미친듯이 설명해서 가르치고 암기시키는데 시험 끝나면 까먹어요. 3학년 때 야, 너 상충국 알지? 했다 그러면 상충국이야? 이런 표정 지어요. 야, 너 1학년 때 배웠잖아. 근데 그런 한 게 국어만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맨날 여러 거 배우니까 얼마나 이게 까먹을 게 많겠어요. 그냥 한번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홍진의 무친군의 인해생이 어떠한 거. 솔직히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다고 대답하실 수 있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예, 수학선생님한테 여쭤봐서 모르실 것 같아요. 이게 그만큼 어려워요. 이게 다 한자어잖아요. 이거 한자어죠. 이거 한자어죠. 풍류도 한자어고, 천지간도 한자어고, 남자, 살림, 지라, 수간모, 벽계수, 송주, 우를리, 이게 모른다고요. 이게 그냥 문법 한 문제예요. 한 문제. 이게 1학년 문제거든요. 이거 지금 맞춤법 4장, 10항, 11항, 13, 14, 23 5항 가지고서 5개 선지 밝혀내요. 이거 솔직히 꼼꼼함도 필요하고 사전 지식도 필요한 문항이고요. 32번 보실래요? 32번은 읽기도 어려워요. 태자를 하나리 갈해셔? 형그 뿌디? 이러시나요? 뭔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애들이. 그죠? 근데 이게 문법 문제예요, 심지어. 이런 걸 읽고 문법을 풀어야 된다. 몇 학년이? 1학년. 네, 이제 지금부터 고1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준비를 해 나가지 않으면 단순히 한 달 시험 대비 또는 혼자 좀 길게 잡아서 6주, 7주 동안 시험 대비 한다고 해서 성적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 이거는 그냥 다 같이 배우는 그냥 내용이에요. 네. 근데 그럼 다 잘하냐? 다 잘하지 못하죠. 네. 그렇다. 2, 3주 벼락치기 하던 남학생은 필패하고요. 네. 암기 위주로만 공부하는 융통성 없는 학생들 있죠? 당황할 거예요. 엄마 나 공부를 했는데 시험을 못 봤어. 이렇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배우지 않은 연기작품에 대한 대응력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고등학교 시험과 중학교 시험에서 다른 점인데 지역에 보면 중학교 때도 그런 시험을 내시는 선생님들이 계셨을 거예요. 아니 이거 배우지도 않는 데서 질문을 내고 그러셨지? 그럼 막 어머님들 막 모이셔서 막 난리 나요. 막 이거 학교에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막. 왜냐면 우리가 하나 틀렸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시험은 그냥 그게 정상이에요. 안 배운 거에서 내요. 끌어다 써요. 어차피 수능이 배운 거에서 내는 거 아니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해 주시죠? 어마어마한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네. 학교 때 올라가면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거기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그래서 꾸준하고 체계적인 학습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국어는 이제 단기간 점수를 만들 수 없는 과목이다라는 걸 오늘 정확하게 알아버렸으면 좋겠다. 자, 이런 말씀을 힘있게 한번 외쳐주십시오. 자, 그러고요. 국어 공부는 완성이 아니라 유지적 측면. 제가 진짜 이거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떤 학부모님들 오셔서 그래요. 국어는 얼마나 해야 돼요? 뭘 얼마나 해요? 국어에 범위가 있나요? 그럼 영어는 얼마나 해야 되나요? 그건 똑같은 개념이에요. 국어랑 영어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계속 해야 돼요. 유지, 컨디션, 유지. 10kg의 다이어트랑 비슷합니다. 10kg 빼면 뭐합니까? 뭐가 오죠? 요요가 옵니다. 그죠? 한번 10kg 뺐다고 끝인가요? 완성? 그런 거 아니죠. 똑같아요, 공부도. 국어 공부가 특히 그렇습니다. 한 주나 두 주만 내신 대비하느라고 비문학 안 풀잖아요? 비문학 컨디션 바로 떨어져요. 그래서 고등들이 내신이랑 수능 같이 챙기는 게 피곤한 거예요. 해나 이렇게 올라갈 때 조금 더 떨어지고 이렇게 올라갈 때 또 떨어지고 왜 지겹잖아요. 힘들고 괴롭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고요. 평상시 체계적인 준비 연습이 필요하고 3학년 때만 하는 게 절대 아니다. 수능 공부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능 공부. 아까 제가 수능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요거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저희 지역 기준 내신 성적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인서울을 할 수 있다. 인서울이 좋은 대학교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문턱을 넘는 성적. 일반고 1.8등급. 그다음 자사고는 3.5등급. 특목고 보내줬으면 5등급까지는 가능합니다. 성적 따기 어려운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요 정도 레인지 안에 들어가면 어쨌든 교과 전형 가지고도 충분히 인서울할 수는 있다. 근데 이거 퍼센트를 한번 볼까요? 2.8등급이면은 어쨌든 3등급에 가깝잖아요. 3등급이 23%까지니까 20% 안에 정도 들어요.
전국에 20% 안에 정도 들면 그냥 문턱에는 붙을 수 있어요. 이게 2.8등이 좋은 데 가는 그 학교는 아닙니다. 예. 문턱, 인서울이라고 불리는 학교에 갈 수 있는 성적. 그러니까 이거보다 좀 더 높게 가야 된다는 거죠. 더 신랄하게 말씀드리면 어머님들이 보내시고 싶은 대학, 그러니까 소위 말해 지하철 타고 다니고 들어봤던 대학, 동창분들 만나셨거나 주변에 지인분들 만났을 때 우리 애가 이번에 여기 갔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대학 보내시려면 전교 10% 안에 들어야 됩니다. 10%. 이 지역 현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정시로 하자면 좀 양상이 바뀔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정석은 전과목 3등급 아니면 그래도 문턱을 걸칠 수 있다. 네, 이렇게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뒤로는 자운창동, 상계 등의 학교별 성향들을 좀 적어놨어요. 그거는 이제 읽어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설명이가 전국 단위 설명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얘기를 듣고 싶어서 오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주변 학교에 대한 정리를 국어 과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시험 대비를 하면서 국어 특성이 이렇더라. 근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쪽 지역들이 점점 교과서를 안 쓰고 다른 외부 지문이나 모의고사 지문으로 시험을 내는 새로운 경향이 생겼는데 이거는 기존의 선덕고나 또는 중계동 학교들이 하던 행위들입니다. 그거를 지금 창동도 하고 있고 상계도 하고 있고 갑자기 그래서 시험 대비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시험 말고도 또 이제 영어 수업도 하셔야 되니까 제가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3시간 정도 되는데 아쉽게도 저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이 전체 설명회가 끝나고 저를 잠깐 붙들고 이런 저런 것들을 물어보시면 제가 아주 성실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